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게 다 계산하고 하는 얘기예요. 결코 바보가 아닌 겁니다. 아, 이게 봉숭아 학당이었고 바보 쇼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계산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탄핵 사건이 이런 다른 뭐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뭐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뭐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뭐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우리 형법상에 불능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위험할 때만 처벌한다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의 침실에 들어가서 칼로 대금으로 푹 가슴이라고 짐작되는 부위에 심장을 찌른다 생각하고 푹 찍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불을 들춰봤더니 위험을 느낀 대상자는 빠져나갔고 거기는 인형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인형을 향해서 찔렀으니까 살인을 한다고 칼로 찔렀지만 행동에 나갔지만은 인형이 찔렸으니까 이것은 불능한 거잖아요. 살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인형을 찔렀으니까. 그런데 만약 거기에 정말 대상자가 도망을 안 갔고 누워 있었더라면 굉장히 위험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이 위험할 때는 이미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으면 미수에 거쳤더라도 살인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는 것이 불능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걸 평화계엄이라고 하는 이유는 평화스럽게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내가 계엄을 했더라도 불능한 것이었고 안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권한을 행사해서 헌법 절차대로 굴러갔던 것이고 또 설령 내가 그렇게 계엄을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각자 이게 헌법재판소가 또는 야당이 국회 소추단이 우기는 대로 이게 불법이라 하더라도 불능했다는 거예요. 다 불법이고 반헌법적이면 밑에 장교들이 안 따를 거니까 실제 안 따랐고 그래서 이것이 평화스럽게 중단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벌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지휘한 것이니까 불능범이었고 애초부터 그래서 이것은 불가벌이에요.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평화스럽게 끝났다니까요. 어느 누가 다치기나 했습니까?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단 한 명도 죽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두환이 했던 비상계엄하고 아주 천냥지차이고요. 아무 일도 없이 평화스럽게 이 나라는 끝났다니까요. 평화계엄이라니까요. 불능범이라니까요. 위험하지 않았다니까요. 불능범도 위험해야지만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건데 나는 내란 미수 아니거든요. 소름 돋죠. 이게 다 계산하고 하는 얘기예요. 결코 바보가 아닌 겁니다. 이게 봉숭아 학당이었고 바보 쇼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계산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불능범 이론을 갖다 들이대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미 엄청난 위협을 가했던 것이고 실제상 국회에 폭력을
야기했던 것이고요. 헬기를 날리고 무장병력이 이미 국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280명의 무장병력이 들어왔고 그들의 김용현의 자인에 의하더라도 280명이고요.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미 4,570명 이상의 군 병력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1,200명가량의 경찰 경력이 국회를 에워싸고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